매일 오후 12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바이앤셀 진행의 아나운서 유비아입니다. 오늘 시장은 이 노자의 도덕경, 화해 복지 소위, 복해 화지 소복으로 열어봅니다. 화에는 복이 기대어 있고 복에는 이 화가 숨어 있다라는 말인데요. 좋은 일과 나쁜 일은 언제든 서로 뒤바뀔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시장을 보면 이 말이 꽤 또 잘 어울립니다. 미국의 고용 부진은 우리 경기에는 또 부담이지만 시장은 오히려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낮춰주는 재료로 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역시도 외국인과 기관의 이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코스피가 반등하고 있는데요. 이제 시선은 오늘 밤 발표될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로 또 향하게 됩니다. 고용에 이어서 물가까지 둔화한다라고 하면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을 한층 덜어낼 수 있지만 예상보다 높은 물가가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이 시장의 셈법은 다시 복잡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시장 앞으로는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저희 바이앤셀과 함께 똑똑한 투자 전략 세워가 보시죠. 오늘 역시도 함진희 파트너님과 함께 시원하게 시장 풀어봅니다. 파트너님 모시고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이제 뭐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조금 불어오는 것도 같은데 우리가 방송을 하는 시간에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이제 시청자분들의 반응 역시도 뜨겁고 많이들 벌써 모여 계신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께 인사와 함께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함진희 파트너입니다. 요즘에 저는 좀 시장을 보면서 생각이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많아질수록 이거를 좀 하나로 좀 의견을 모아서 좀 글을 작성을 해드리거나 좀 영상을 찍거나 이렇게 좀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지금 이런 생각을 모으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조금 고민이 되는 시장입니다. 저는 뭐 바닥을 디뎠다라는 생각은 뭐 여전히 동일하지만 지금 자리에서 이제 박스권이 조금 길어질지 아니면은 조금 V자 반등이 나온 다음에 조금 고리 깊은 하락의 흐름으로 좀 이어질지가 사실 저는 아직 가닥이 안 잡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주도 중요하지만 사실 매주 주봉 마감, 그다음에 이제 월 마감까지 봐야 조금 이런 뭐라고 할까 길이 좀 보이는 구간에 진입을 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항상 좀 돌다리 두드리면서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신용 잔고가 좀 줄었다고 해서 이제 좀 휴하셨던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다시 또 신용 잔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에 좀 보태지는 것도 그런 물량들도 좀 없잖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뭐 종목들 뭐 거래량이나 뭐 이런 이제 기존에 반도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움직였던 그런 이제 흐름과 좀 역설되게 좀 움직였던 그런 이제 종목들이 좀 무드는 괜찮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코스피 종목이나 코스피에서 좀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 될 수도 있고 뭐 대형주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제약바이오나 뭐 전력주라든지 이런 이제 종목들 조금 오래 쉬었던 종목들이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어찌됐든 순환매로 좀 이어져야 합니다. 신용 잔고가 더 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좀 종목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요.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시장을 말씀해 주시는 동안에도 많은 분들께서 유튜브로도 질문 남겨주시고 계시네요. 바이앤셀을 찾아오실 수 있는 3가지 방법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화, 문자메시지, 유튜브 댓글 통해서 시청자분들 만나 뵙고 있습니다. 전화는 02-3772-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전화 통화가 조금 쑥스러우신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죠. 샵 빼먹지 마시고 샵 377 2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유튜브는 이데일리 TV를 검색하시면 빨간색 동그라미가 동글동글 돌아가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짧은 사연 이렇게 남겨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한 분 한 분 최대한 많은 분들 봐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첫 번째 코너인 종목 상담 코너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종목 상담 코너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도 전화 통화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벌써 연결이 되어 있어서요. 시청자분과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실까요? 삼성 SDS 삼성 SDS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8만 9천 원에 25%요. 18만 9천 원에 25% 오늘 첫 번째 예. 전화 통화인데 수익권에 있으시네요. 축하드립니다. 어떤 부분이 고민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제가 다른 게 아니라 이 2차 전지를 한 세네 종목 갖고 있는데 네. 거기서 손실이 지금 한 1,600 정도 나고 있는데 네. 이 삼성 SDS가 지금 그 정도 수익이 나가지고 이거를 오. 한계 처리를 하는 게 맞나 아니면 네. 그냥 삼성 SDS 그냥 이거 수익 챙기고 2차 전지는 그냥 기다리는 게 낫나 해가지고 한번 어떻게 하는 게 낫나 해가지고 한번 전화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민이 좀 혼자서 하셨던 것 같네요. 바로 파트너님께 예.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S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 18만 9천 원에 비중 25% 들고 계시네요. 2차 전지랑 같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종목을 좀 정리를 해보아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고 계시는데 파트너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삼성 SDS. 그거 좀 질문이 어렵네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방금 약간 힙합스러웠습니다. 예압이라고 하셔가지고. 네, 우리 힙합 시청장님 그 2차 전지 뭐 갖고 계시는데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 그 다음에 삼성 SDS는 한 1, 2%밖에 안 갖고 있는데 하여튼 그 세 종목이 좀 한 손실액이 한 1,600 정도 되는데 이 네. 삼성 SDS가 지금 그 정도 약간의 이제 수익으로 전환돼가지고 그 삼성 SDS가 그래가지고 그걸 상계 처리를 하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그냥 삼성 SDS 수익을 챙기고 2차 전지를 기다리는 게 나은 건지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매도해서 예. 현금으로 2차 갖고 전- 계신다는 거예요? 추가 매수하신다는 얘기예요? 추가 매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를 매도를, 그러니까 2차 전지 하여튼 물려 있는 거랑 삼성 SDS랑 이게 상계 처리를 하는 게 맞는 그러니까 건가요? 상계 처리를 이것도 매도하고 2차 전지도 매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약간의 이것 때문에 수익으로 돌아서가지고 약간의 이 삼성 SDS 때문에. 좋은 전략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낫겠습니까? 가져가세요. 그럼 2차 전지도 가져가고 SDS도 그냥 가져가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럼 SDS를 그럼 얼마까지 보고 가져가는 게 나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그 거래 실렸던 본 기준으로 26만 원 기다려 보세요. 26만 원이요? 네. 이게 26 저도 예. 지금 시장이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지금 여기서 시세가 나오고 이 종목은 원형 바닥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예. 근데 원형 바닥은 보통 그 이 앞전에 세워주는 봉까지는 좀 가요. 패턴이 좀 그래요. 근데 이게 원형 바닥을 세게 갈지 천천히 갈지는 모르겠는데 못 갈 종목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네, 저는 뭐 삼성 SDS 좋은 종목이라 생각해요. 여기서 수직 상승 나온 게 조금 에러였으면 에러였지. 뭐 사실 네. 여기까지 올라간 게 뭐 그렇게 뭐 테마 성향으로만 갔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충분히 여기를 천천히 갔어도 한 번은 밟았어야 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26만 원 잘 넘기면은 그 다음은 제가 봤을 때는 28만 원, 30만 원, 2만 원 단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26만 원에서 그냥 반 매도하고 나머지는 그럼 들고 가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왜 매도를 해요? 여기를 잘 넘기면은 2만 원 단위로 올라갈 수 있다니까요. 예. 2차 그러면 전지도 2차 네. 2차 전지는 그러면은 그냥 어차피 그게 빚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여윳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2차 전지는 그냥 참고 그럼 내년까지 그냥 기다려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러면요, 2차 전지는. 네, 제가 아까 그 말씀하실 때 들어보니까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포스코 퓨처엠하고 하나가 뭐였죠?
에코프로 BM이요. 에코프로 BM 이렇게 갖고 계시는데 뭐 바닥인데 정리를 왜 해요? 올라가면 올라갔지. 아, 네. 이제 에코프로는 그게 그게 아까 그 세 개로 손실이 한 1,600, 1,700 정도 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제가 SDS 올라오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해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게 에코프로가 사실 2차 전지를 다 끌고 내려간 격이잖아요. 근데 예. 여기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이슈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대규모 유증이었잖아요. 예. 근데 제가 이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규모 유증이 단기적으로는 악재지만 장기적으로는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예. 왜냐면은 들었습니다. 얘네가 뭐 예를 들면은 뭐 1조 뭐 2천억을 해요. 근데 여기에서 9천억대를 이제 그 리튬 광산 뭐 투자 이런 식으로 지금 했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미래를 위해서는 투자를 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뭐 저희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을 때 그리고 뭐 항공유, 뭐 유가, 뭐 그다음에 뭐 광물, 원자재 이런 섹터들이 다 급등했었잖아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저는 미래에 이런 그 뭐랄까요 수급 안정화를 위해서 결정을 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야. 네, 그래서 저는 미국과 중국이 쉽게 친해지지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미국과 이제 중국이 사실 견제를 하는 것은 누가 이제 패권을 가져가느냐의 싸움이잖아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확장된 게 이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는 편이고. 그래서 저는 이게 쉽게 친해질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이득을 보는 구조로 가는 거는 저는 긍정적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저는 에코프로가 대규모 유증의 타이밍이 안 좋았던 거지 뭐 결국에는 언젠가 발표를 했어야 할 이슈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 플러스 이렇게까지 많이 빠진 거는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추천했던 수급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어차피 개선이 됐어야 돼요. 계속 빠질 때마다 싸다고 추천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신용 미수 찍고 그다음에 뭐 대출 받아서 찍고 이렇게 하니까 수급이 안정화가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빠진 게 제일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슈는 명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2차 전지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지금 저기 그 석유의 나라도 지금 뭐 금맥 찾아서 다니고 뭐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결국에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은 좀 이쪽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리가 이제 머물러야 할 자리가 아니라 쉬어가는 자리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고 정리를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시간적 여유를 갖고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투자를 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내가 당장에 막 넣고 빼야 하는 그런 이제 뭐 고스톱 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내가 미래의 가치에 투자를 했다. 그래서 그 가치가 성장하고 커지는 만큼 나의 계좌도 불어나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기다리신다면 지금의 기다림이 그렇게 길거나 그렇게 힘든 시기가 되진 않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세요? 아니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종목 상담해 주셨고요.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으로는 유튜브 댓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환님께서 질문 주셨네요. FST 가지고 계시고요. 39,920원에 15%. 5월 달에 매수해서 현금이 없어 추가 매수 못했어요. 기다리면 이 가격 올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어제랑 좀 비슷한 질문인 것 같네요. 파트너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FST 5월 달에 매수하셨다라고 하네요. 현금이 좀 부족하셨대요. 기다리면 가격이 올라올지 고민되신다라고 하는데 파트너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나쁘지 않은데요. 지금 뭐 보니까 이 종목이 코스닥 150이고
지금 뭐 유통 비율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그렇게 물량이 적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언제 설정을 해놨는지 모르겠지만 뭐 해놨네요, 이거를. 차트를 틀어보니까.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설정을 했다라는 건 거래량이나 좀 흐름을 보면서 설정을 한 것 같고 매수하신 가격대가 39,920원이면 4만 원대에 매수를 하셨네요. 그러니까 이 자리쯤 매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앞전에 고점대 그리고 이제 크게 주가 변동폭이 있었던 그 중심축 역할을 하는 가격에서 매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여기에서 어느 정도 이 상승하고 목표했던 가격대를 도달을 했기 때문에 고점대가 연속적으로 좀 낮아지면서 물량 소화하고 빠진 패턴이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다시 가려면은 지금부터는 어디를 고점 잡아주는지를 보면서 가야 돼요. 이 고점이라 하면 예를 들면 제가 3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3만 원이 이 종목의 마지노선이 아니라 거기 때 물량을 소화를 하고 가는지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보면은 이 종목이 2만 원에서 한 2만 8천 원 정도로 움직였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매수가를 갈까요? 보다는 물량 소화를 어떻게 하는지가 좀 중요하고 지금 이제 중심축에서 이제 저항을 맞는 가격대가 이번 주에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종가 봐야 됩니다. 종가 보고 그다음에 2만 8천 원대를 돌파 시도해도 다시 밀릴 수 있어요. 그런 과정이 있어야 여기에서 그 고점에서 매수했던 종목들이 좀 물량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바닥을 좀 다져보고 고점을 확인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을 논할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릴지언정 고점과 저점을 한 두세 번 정도 좀 일정하게 터치를 해주는 거를 보고 그 다음 목표가를 설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물타기를 할 돈은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평단을 낮출 수가 없다면 시간을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바닥을 어디를 제가 지금 짚었던 2만 원대를 지켜주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2만 8천 원대 터치를 하고 올랐다가 빠질지 2만 8천 원에서 밀릴지는 조금 지켜보셔라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FST 말씀해 주셨고요. 많은 도움이 서화님께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전화 통화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네요. 바로 시청자분과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머나. 전화 통화가 끊긴 것 같아서 바로 다음 유튜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이 무서워님께서 지금 12시 전부터 찾아오셔서 질문 주셨어요. 한스 바이오메드 가지고 계시고요. 26,500원에 30% 들고 계시네요. 35,000원 보는데 이번 해에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을까요? 라고 남기셨네요. 우리 파트너님께서 좀 좋아하지 않으시는 질문 스타일인 것 같은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도에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긴 했는데요. 파트너님 35,000원 보신대요. 어떻게 보세요? 파트너님께서는? 글쎄요, 일단은 이 종목은 좀 재무를 좀 보고 싶어서 일단은 이제 기업 개요를 좀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뭐 매출액은 좀 증가를 하고 있는 편인데 지금 뭐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좀 부조화가 오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영업이익률이나 뭐 부채 비율이나 매출을 봤을 때 지금 뭐 빚을 갚거나 그 부채 상환을 하면서 형성되는 이제 영업이익 산출인지 아니면은 어디에 뭐 투자를 했던 건지는 조금 더 뜯어봐야 알 일인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매수하신 가격대가 26,500원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땐 생각보다 가까운 시일 내에 매수를 좀 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26,500원대가 포함이 되는 박스권 구간을 체크를 좀 해줘야 됩니다. 최근에 형성했던 완전한 저점 말고 2만 원대를 좀 지켜주는 흐름이 나와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27,500원대를 어떻게 소화하는지를 좀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종목이 27,500원대를 지지를 받고
그다음에 35,000원대까지 박스권을 만들었던 이력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거래량 없이 한번 조정받고 그다음에 여기를 돌파 시도하면서 장대 양봉이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쌍봉을 만들어주는데 두 번째 어깨가 높이고 그다음에 이 앞전 고점대를 이탈할 때 개파락이 나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들어온 물량은 어떻게 보면은 기간은 조금 길었지만 그 오히려 목표가는 좀 짧게 치고 나가는 케이스가 아니었나 좀 이렇게 보여지고 그 자리를 지금 이탈을 했어요. 이 앞전에 시세 나오기 전에 형성했던 박스권이 이 가격대인데 여기 밑에서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박스권을 만들려고 했는데 시장이 안 받쳐주니까 한 번 더 밀렸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2만 원을 정확하게 지켜주는지를 봐야 되고 그다음에 27,500원을 터치를 해주는지를 봐야 돼요. 이게 종목이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람도 뭐 쌍둥이라고 할지언정 성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종목도 성격이 다 달라요. 뭐 어떤 종목은 막 성격이 급하게 올라갔다가 뭐 떨어질 때도 있고 뭐 어떤 종목은 좀 더디게 움직일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개인 물량이 들어오는 거를 환영하는 기업이 있고 싫어하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주식에서는 무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이라는 거는 없다. 그래서 지금 그렇지만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차트도 보고 재무도 보고 시장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스 바이오메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흐름을 좀 봤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27,500원대로 회복해주는 걸 왜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 종목이 5월 달부터 이 자리를 넘기려고 하거나 이제 돌파 시도하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나왔었는데 쉽게 돌파를 못했어요. 돌파해도 바로 밀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이 중요한 가격이에요. 이 종목이 시세가 나오려면. 그래서 이제 조금 길게 보시려면은 시간을 투자를 하셔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본전 매도를 원하신다라고 좀 봤을 때는 지금 뭐 충분히 갈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올해 안에 뭐 3만 원을 갈까요? 3만 5천 원을 갈까요? 이런 거는 사실 좀 봐야 됩니다. 그런 거를 이제 지금 정확하게 논하기에는 거래량이 없어요. 뭐 이때야 거래량이 터쳐주고 움직였으니까 예상이 좀 쉽게 되는 자리였지 지금 이 종목은 떨어질 때부터 거래량이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종목이 지금 거래가 터졌을 때 어때요? 거래가 터졌을 때를 따라가 보면은 오히려 빠졌을 때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거래 터졌을 때를 또 따라가면 어때요? 계속 이제 시세 나왔다가 밀어버리는 가격대에서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은 거래량이 크게 의미가 없다. 27,500원 도전하는 자리를 먼저 보고 가야 합니다. 이 눈앞에 있는 우리가 어떠한 뭐 강을 건널 때 돌다리가 있으면 앞에 있는 돌도 못 넘겼는데 어떻게 두 번, 세 번째 있는 돌을 넘어가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가다 보면은 물에 빠지거나 넘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눈앞에 있는 가격대를 갈 수 있는지를 보고 그 다음 가격을 갈 수 있는지를 논해야 맞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도 좀 물량 소화하는 구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한스 바이오메드 말씀해 주셨고요. 여름이 무서운님께서도 지금 계속해서 방송 보시면서 또 응답해 주셨네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께서 저희 바이앤셀 찾아주시고 계시는데요. 저희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시청자분들 만나 뵙고 있습니다. 하단에 전화, 문자 메시지, 유튜브 댓글 방법이 나가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서 저희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전화 통화가 연결이 됐네요. 바로 시청자분과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오래 반갑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네네네.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네, 동진세미캠이고요. 동진세미캠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59,600원이고요. 네. 비중은 비중은요? 10% 정도 돼요. 10% 정도 되시고 59,600원에 10%면은 금액이 좀 내려와서 마음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되세요? 이걸 계속 가져가야 되나, 언제까지 갈 수 있을 건지,
이것도 네. 궁금하고요. 네. 목표 금액이 얼마 정도 될까요? 목표가까지도. 네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파트너님, 우리 일단은 내 가격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언제쯤 올라올 수 있을지도 궁금하지만 목표가를 어디까지 설정을 해야 되는지를 좀 알면 기다리실 수 있는데 힘이 되실 것 같네요. 파트너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동진 세미캠. 네, 뭐 나쁘진 않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59,600원이면 좀 늦게 탑승하셨네요. 아니요, 좀 오래됐어요. 7만 원에 한번 온 적도 있었는데 네. 욕심부리다가 못 팔았어요. 그 올해 기준이 얼마예요? 어찌됐든 뭐 오래 사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늦게 탑승하신 거죠. 주가가 다 반영이 되고 나서 매수하셨으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제가 사실 그 종목 그 재무제표 보느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못 들었는데 얼추 뭐 얼마까지 갈까 뭐 이런 게 궁금하신 거죠? 네, 네, 뭐 저는 이제 동진 세미캠 하면은 이렇게 전에 이제 반도체를 할 때 좀 안정성이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할 때도 뭐 그렇게 부정적인 언어는 좀 잘 사용을 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옛날에 그 일본과의 좀 반도체 관련돼서 불화가 있을 때에도 이 종목이 조금 움직임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좀 가물가물하긴 한데 어찌됐든 뭐 우리나라 이런 뭐 반도체, LCD 뭐 관련돼서 뭐 감광액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제 이 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 분야가 저는 이제 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매출 캐파가 확 크는 그런 기업은 아니지만 유지만 해도 저는 요즘 시장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뭐 이 기업이 뭐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네. 것은 늦게 탑승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네. 네, 이제 주봉을 좀 보게 되면은 뭐 아시겠지만은 지금 뭐 근 몇 년 만에 처음 고점을 형성을 했었어요. 이제 고점을 네, 이제 처음 형성을 했었고 이제 앞으로 주식을 얼마나 하실지 모르겠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시세가 나왔다가 하락이 나오고 이런 흐름에서 이제 TV 추천이 나오고 유튜브 추천이 나오는데 좀 인기가 많은 사람들이 추천한다, 많이 보는 사람이 추천한다 하면은 좀 걸러야 합니다. 아, 네. 예, 저희가 이제 주식에 유명한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 예, 이런 네. 이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일화가 있습니까? 뭐 이제 뭐 지인 추천주 사지 말고 그리고 나한테까지 오는 것은 이게 다 같은 맥락인데 나한테까지 이 종목이 겁나 좋다라는 이야기가 들어온다는 것은 고점을 거의 형성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맨 처음에 들어올 때는 긴가민가 해요. 근데 이제 두 번, 세 번 듣다 보면은 세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안 사면 안 될 것 같아서 들어가는 자리들이 보통 고점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렇게 소문이 많이 난 종목은 좀 매수하지 않고 관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그 휴식기를 갖기 전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고공행진을 할 때 제가 방송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친구들한테 전화를 받았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사고 싶다라는 전화를 받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했을 때 제가 칼같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것을 일주일 내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지금 이제 하락의 길을 좀 걷고 다시 변곡점까지 왔었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강단을 갖고 나아가야 되고 지금과 같은 하락을 경험을 하셨다면은 포기를 하거나 뭐 이런 자리를 다시 매수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나 알만한 자리에서 계속 추천하고 올라갔던 종목은 다음부터는 절대 안 사야겠다라고 좀 다짐을 하면서 가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네, 네. 종목은 좋아요. 종목은 좋은데 여기에서 살 자리는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좀 장황하게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지금 자리로 봤을 때 매수가까지를 노려볼 수 있는 자리가 지금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앞전에 상담 때 말씀드렸던 게 돌다리를 두드리면서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네. 이 종목은 5만 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세 나오고 상승분을 다시 반납을 하고 시세가 나올 때 N자 파동으로 움직임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왜 5만 원을 설정을 했냐면 이 시세 나오고 반납을 할 때 이 중심축 역할을 했던 가격대가 5만 원이에요. 그리고 시세가 나오고 누르면서 물량 소화할 때도 5만 원을 지켜주기 위해서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 이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당장에 뭐 본전을 갈까요를 그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5만 원을 갈 수 있을까요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물량을 소화를 해야 돼요. 왜냐면은 여기를 간다고 바로 가지 않고 밀렸던 흔적들이 수차례 나왔기 때문에 5만 원을 일단 보셔야 되고 여기를 기준으로 좀 밀려도 4만 원 지켜주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등락이 또 크게 나오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 다음 가격대는 이제 5만 8천 원대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여력이 되시면은 제가 봤을 때 만약에 4만 원 다시 디드면 추가 매수를 조금 해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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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매수가까지는 지금은 애매해요. 근데 네. 추가 매수를 조금이라도 해서 평단 낮추면 제가 봤을 땐 본전의 비중을 좀 털어낼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걱정할 종목은 아닌데 남들이 실컷 수익 내는 자리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전략이 조금 틀어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동진 세미캠 말씀해 주셨고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유튜브 댓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짝콩이님께서 질문 주셨네요. NH투자증권 가지고 계시고요. 34,100원에 비중 10% 가지고 계십니다. 대응 전략 부탁드릴게요. 라고 남기셨는데요.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NH투자증권은 좀 어떻게 대응을 짜봐야 될까요? 파트너님. 제가 이거를 그 월화수 중에 한 네. 번을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증권주에 대해서 그때도 질문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증권주는 실적은 좋아요. 근데 실적이 좋다고 다 가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증권주는 언제 간다? 시장이 올라갈 때 간다. 코스닥이 올라갈 때 갑니까? 아니요. 코스피가 올라갈 때 갑니다. 그래서 시장이 움직일 때 가기 때문에 사실 뭐 시장 움직인 거 두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라가야 올라간다라는 얘기를 제가 이번 주 월화에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양봉 뜨니까 지금 증권주들도 양봉을 뜬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성격과 같은 시기에 움직이는 종목들은 엮어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증권주 중에서도 사실 뭐 미래에셋, 뭐 벤처 투자라든지 뭐 여러 이제 다른 증권사 중에서 뭐 투자하고 뭐 IPO 앞두고 이런 이제 종목들로 움직였던 종목들은 이제 상승과 하락폭이 큰데 이 종목은 좀 상대적으로는 좀 적은 편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매수하신 가격대가 얼추 지금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지금 34,000원대면 35,000원대에 샀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가격대에 매수를 하셨는데 보면은 얘도 이 그 바닥 잡는 그 너비가 넓어요. 지금 3만 원에서 37,500원을 지금 보면은 거의 한 5개월가량 이제 좀 중심 역할로 지지를 받았었는데 이 자리를 이제 이탈을 한 것은 이제 시장의 영향도 좀 충분히 있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3만 원을 회복을 해주는 게 좀 중요해요. 지금 뭐 27,000원, 28,000원대를 지켜주고 있는데 일단은 의미 있는 가격대였던 3만 원대를 어떻게 좀 회복을 해주는지가 좀 중요하고 기다려 보셔도 됩니다. 뭐 증권주들은 사실 뭐 지금 여기까지 올랐다가 뭐 계속 이렇게 빠지고 있는 상황이면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하락폭이 줄고 있어요. 이제 하락폭이 줄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이제 연속적으로 이제 계속 어떻게 보면 계단식 하락이 나왔어요. 계단식 하락이 나오다가 지금 이제 조금씩 간 보면서 위아래로 조금씩 움직이면서 우상향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3만 원대를 기준으로 우상향을 해준다면 삼각 수렴하는 자리가 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다시 이 3만 원을 지지받는 구간까지 가면은 제가 봤을 때는 33,000원대까지는 좀 안정적으로 움직임이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 얘는 혹시 뭐 27,000원대를 이탈하는 구간이 왔을 때 추가 매수를 좀 해서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추가 매수는 뭐 20% 사세요, 50% 사세요가 아니라 뭐 좀 자잘하게 뭐 5%, 7% 뭐 이렇게 좀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매수를 해도 평단이 많이 떨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좀 추가 매수를 해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떨어지는 구간이 오면은 추가 매수해서 본전에서 좀 비중을 정리를 많이 하시거나 전략 매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NH투자증권 말씀해 주셨고요. 짝콩이님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으로는 전화통화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시청자분과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네, 계실까요? 예?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실까요? 현대차. 네, 현대차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68만 4천 원에 30%요. 68만 4천 원에 30%. 앞자리 수가 2번이나 바뀌어져 있어가지고 걱정 많이 되셨겠네요. 예, 지금 너무 빠져가지고 네. 걱정해요. 그래서 언제쯤 좀 올라갈 수 있을까? 네. 언제쯤 올라갈 수 있을까? 예. 알겠습니다. 바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파트님 현대차 가지고 계시는데 매수가가 좀 높으시네요. 68만 4천 원에 비중도 좀 있으세요. 30%. 언제쯤 올라갈 수 있을까가 제일 걱정되신데요. 파트너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실까요? 글쎄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우리 시청자님은 주식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2개월 좀 넘었어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3세요. 73세. 우리 그러면 시청자님은 얼마나 기다리실 수 있어요? 지금 받은 본전은 될 때까지 기다리려고요. 73세시면은 양띠신가요? 예. 네, 일단은 지금 을미생이신가? 아무튼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종목이 그렇게 건강한 자리에서 매수하신 게 아닙니다. 예, 좀 언어를 좀 순화해서 말씀드릴까요? 좀 약간 충격적인 발언으로 좀 말씀드릴까요? 그냥 충격도 상관없어요. 그래요? 네. 승려님 2달밖에 안 되셔서 멘탈이 좀 좋으신가 봐요. 네? 그때 방송에 네. 80만 원, 100만 원 간다고 하길래 네. 이 정도도 괜찮겠다 하고 그래서 샀죠. 매매를 좀 해야겠구만요. 예? 가지도 않는 가격대를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할 시즌은 아니었는데 말이죠. 2달 전이면요. 그쵸? 원래 올라갈 때는 무슨 말이든 못 하겠습니까? 네, 일단은 이제 45만 원을 회복을 해주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매수하신 가격대가 완전 고점대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작년에 10월 달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현대차는 이제 로봇으로 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어요. 나아가야 하는 방향성이다. 그래서 앞으로 현대차는 로봇으로 간다. 저도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로 로봇 이슈로 조금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종목이 고점 형성하고 밀렸다가 앞전 고점 돌파 시도하고 쭉 밀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제가 이 10월, 11월에 봤던 시각에서 얼마까지 갈까요? 라고 봤을 때 저는 그때 맥스로 70을 봤는데 넘겼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생각하는 단기 고점은 일단은 형성을 했고 도달을 했고 넘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80을 간다, 100만 원을 간다는 제가 봤을 때는 좀 희망 회로를 많이 돌렸던 가격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 현실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네,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종목을 이제 맨날 보시게 되면은 건강이 좀 악화될 수 있어요. 멘탈이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2달까지는 괜찮은데 6개월이 되고 뭐 1년이 되고 하면은 이걸 맨날 쳐다보면은 이 피폐해져요. 주식이라는 게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맨날 본다고 바뀔 수 있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적금 들었다는 생각으로 좀 묻어두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비중도 크시거든요. 비중이 뭐 사실 10%. 얼마나 묻어두면 될까요? 글쎄요. 제가 봤을 땐 여유를 많이 가지셔야 돼요. 네, 여유를 많이 가지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움직이는 패턴들이 45도 아직 회복을 안 했기 때문에 45를 회복을 해도 그 다음에 물량 소화하는 가격의 고점대가 50이 될지 45가 될지 55가 될지를 앞으로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찌됐든 좀 시간이 필요하다. 이제 좀 오래 걸린다고 생각을 하고 일찍 가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오래 걸린다고 생각을 하시고 좀 가져가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손절할 자리도 아닙니다. 아시겠죠? 손절해도 안 돼요? 손절하면 안 되죠. 이거 손실 많이 봤는데 이거 뭐로 복구하시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걸리는가.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차피 손절치고 다른 거 사도 우리 시청자님은 또 이제 현대차 100만 원 간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의 종목을 다시 샀을 경우에 진짜 계좌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그냥 가져가시는 게 나아요. 아시겠죠? 네,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현대차 시원시원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으로는 유튜브 댓글 한번 가볼게요. 김승욱님께서 질문 주셨네요. 오르비텍 가지고 계시고요. 13,500원에 5% 들고 계십니다. 금액이 많이 내려와 있네요. 죽을 맛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유유하고 남기셨어요. 엉엉 울고 계시네요. 파트너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르비텍 좀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진단을 좀 부탁드린다네요. 이 시청자님은 저를 전혀 안 보셨나 봐요. 왜냐면 제가 그 고점을 이미 찍었다라는 이야기를 잘 안 해요. 근데 제가 오르비텍 우리기술 때 제 기준에 고점을 찍었고 그 자리 다시 못 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 기회를 줄 때 정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어떠한 뭐 가격대를 이탈을 하면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 제 생각엔 고점을 찍었다. 조심하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16,000원까지 갔어요. 이 종목이 4,000원에서 16,000원이면은 4배를 간 거예요. 4배를 갔는데 이게 사실 거의 테마 성향으로 갔는데 많이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는 전형적으로 쌍봉 틀어주고 빠졌어요. 이건 우리 기술도 차트가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기술은 그나마 뭐라도 기사가 계속 나오니까 이렇게까지는 안 빠졌는데 걔도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지금 이 종목은 아예 시작점까지 빠졌어요. 시작점까지 빠졌으면 뭐 어떻게 해요? 새로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남은 물량이 있어서 뭐 얼마까지 갈까요가 안 되고 성립이 안 돼요. 여기서 거래가 다시 터져야 돼요. 근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거래량이 있습니까? 거래량 없어요. 확대해도 점 수준이에요. 점 수준. 지금 일거래량이 10만 주대예요. 10만 주대인데 이 종목이 시세 나오기 전에 형성했던 거래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머리를 들어줘야 되거든요. 얘는 다시 가려면 다시 거래가 터져야 돼요. 지금은 거래가 터지지 않았어요. 근데 왜 반등 나오냐? 기술적 반등이에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4배 이상 올랐는데 시작점까지 빠졌으면 모두가 같은 생각합니다. 아, 이 정도면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오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지금은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거고 시세가 나오기 위한 준비는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다시 나오는 걸 봐야 되고 새 출발해야 돼요. 얘는 지금 이때 들어온 물량들은 나갔고 여기서 새 출발을 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 뭐 고점을 보고 저점을 보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자리에서는 200만 주, 300만 주가 다시 터져주는지 그거를 봐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시세가 나올 만큼 나왔고 매수하신 가격 굉장히 높은
고점대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이 종목 탈출하고 싶으시면은 지금 자리에서 무너지거나 할 때 추가 매수 하셔야 나올 수 있는데 얼마나 하시는지에 따라서 그래도 손절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고민 좀 많이 해보시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죄송하지만 아직은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 들어온 돈 다 나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 매수를 해야 나올 수 있다. 근데 지금도 높은 가격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 떨어지거나 뭐 4,000원대를 다시 보면은 그때 추가 매수를 좀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추가 매수가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또 하셨으니까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김수목님께도 여기서 종목 상담은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러면은 우리는 오늘 오후장은 좀 어떻게 보면 좋을지 파트너님께 여쭤봐야겠죠. 파트너님, 오늘 오후장은 어떻게 좀 생각해 보면 될까요? 제가 사실 그런 말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방송을 하면서 그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많이 오른 종목을 사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들도 사실 그 상승분을 다 반납했던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오르지 않았던 종목들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자리에서 이제 매수를 해서 기다리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런 분들은 그냥 본인의 마음가짐만 잘 다스리면 됩니다. 자기 마음자리만 잘 다스리고 내 마음만 잘 다독이면은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이 될 문제인데 중요한 건 이런 이제 고점대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눌리더라도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상승 곡선을 타는 그런 이제 증시가 될 거라는 이야기를 종종 했었는데 지금 그런 시장이더라도 사실 대표적인 종목들이 아닌 이상 어느 정도 이 고점을 형성을 해주고 쌍봉 틀어주고 물량 정리되면은 이 고점대까지 다시 상승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점 종목들을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지금 이런 자리에 사신 분들도 아예 저점을 깨면서 빠졌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지금 고민이 많은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결론적으로는 물량을 소화를 하는 시기가 분명히 필요하고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뭐 손절 치시고 이런 자리 쫓아서 다니시는 분들 이제 상승하는 종목들 막 따라가시는데 그런 뇌동매매 하시면 지금 시장 큰일 납니다. 그래서 좀 그런 이제 추격 매수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많이 빠졌던 종목들 시간이 좀 해결해 줄 거니까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시장에 대한 말씀해 주셨고요. 많은 분들께도 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함진희 파트너의 패밀리가 되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엠밴드에 함진희 검색하시거나 이제 그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빼먹지 마시고 샵 3772번으로 함진희 세 글자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 더 편하신 방법 이용해 보시죠. 오늘 역시도 너무너무 고생해주신 우리 함진희 파트너님과는 아쉽지만 여기에서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앤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더욱더 알찬 내용들과 함께 내일 오후 12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